저는 이제 경영학전공의 송재혁 교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학과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영학과에서 뭘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선배님을 불러서 취업 특강을 하고 멘토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강사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두 사람을 모셨는데요. 취업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무다. 직무. 그래서 직무를 뭐로 결정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직무를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특강은 소위 이제 품질관리 직무하고 HRM이라고 해가지고 인적자원관리, 여러분 이제 수업으로 보면 인적자원관리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배우는 내용들을 실제 기업에서 담당하는 그런 이제 선배님을 모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강민구 여러분 선배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졸업생 취업 멘토링 특강 이제 하게 된 안동대학교 경영학과 17학번 강민구고요. 일단 저의 소개입니다. 학점은 보시다시피 제가 공부에 열정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3.2이고요. 그 어학 점수는 토익 스피킹 IH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격증은 ERP 물류정보관리사랑 6시그마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제가 학부 당시 활동 내역으로는 이제 봉사활동으로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를 다녀왔었고요. 이제 또 학내 활동으로는 경영학과 학회장 20년도에 했었고요. 그 다음 21년도에 사회과학대학 부회장이랑 안동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수행했습니다. 그 다음 안동시설관리공단 인턴도 3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 수상으로는 졸업할 때 경북도청 도지사 표창패를 받은 그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격 시에 가산점이 됐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인도네시아 해외봉사나 경영학과 학회장, 각 부회장, 사무국장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됐다고 저는 전달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재직 중인 대명화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일단 대명화학은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 정도 되고 지주회사로서 한 40개 정도의 자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있어요. 제 기준 우측에 있는 거는 저희 회사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 여기 왼쪽에 보이는 저런 세계 지도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납품하는, 해외에 납품하는 이제 나라들을 이제 나타낸 것들이거든요. 저희 회사는 국내에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지만 베트남에도 저희 그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 공장에는 인구수가 약 한 1000명에서 1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문경 공장에서는 이제 미국, 일본, 그다음 인도네시아 쪽이랑 이렇게 납품 진행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말레이시아, 남미 여러 군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품질 관리라는 직무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품질 관리라는 직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품질 관리는 크게 QC랑 QA로 나눌 수 있어요. QC 같은 경우에는 납품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량품을 이제 걸러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발생 원인이나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사한테 대응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품질 보증의 일은 이제 프로세스 관리를 주로 하고, 문서 관리가 주로 많은 걸 이루고요. 그리고 품질 교육도 이제 분기별로 진행하고, 분기별로에 생겼던 특이사항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이제 품질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취업 준비 과정이라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1학년에서 4학년 때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1학년 때 제가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이 첫 번째 학점 관리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출석은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좀 건장인데, 커말 능력이 2급이나 한국사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많이 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1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적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제 기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어떤 활동이든 상관없어요. 수업 중에 조별 과제나 학생의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 뭐 멘토링 활동 이런 거를 하셨을 때 이제 활동 기간, 활동 내용, 그 당시에 나의 역할, 그리고 느낀 점, 배운 점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활동했던 내역들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국내 영업으로 연결을 지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놨거든요. 빠르게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거죠. 국내 영업을 하면 고객 관리가 필요가 해요. 근데 저는 물론 제가 학회장 할 때 코로나여서 많은 걸 좀 못하긴 했는데 이제 경영학과 학회장을 함으로써 신입생들을 관리를 해봤고 이런 점들이 고객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영업으로 지원을 했을 때 나는 약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역들을 좀 1학년 때부터 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학년, 3학년 때 좀 직무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고 사이트를 좀 보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2, 3학년 때. 보시다 보면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게 필요하구나가 좀 보이실 거고 그리고 매출액도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놓쳤던 건데 나중에 영업이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출액이 다가 아니고 진짜 영업이익이 그 회사의 좀 분위기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 희망 직무 스펙 확인 후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이제 좀 약간 시험 응시도 좀 해보고 2, 3학년 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합불의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4학년 때 제가 말했던 활동 내용이나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는 단계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 정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사진, 이미지, 자격증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만료되는 그 기간도 있을 거고 그것들을 그 폴더에 다 모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국내 영업이랑 그 성공 경험을 연결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도 나름의 좀 어필을 하는 게 경북 조지사 표창 받은 걸 좀 저는 어필을 좀 해요.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필을 하는데 이제 학부 시절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해서 저는 책임감 있게 뭐 해서 조지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근데 이러한 결과가 이제 나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국내 영업 이제 팀에 들어갔을 때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할 수 있게끔 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연결해서 쓰거든요. 항상 이렇게 활동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가 안 정해졌더라도 그냥 미리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쓴 이력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보고 그냥 예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이트명이나 마감 날짜, 발표 날짜 있으면 쓰고 그 기업 규모 쓰고 회사명 쓰고 어떤 직무인지 쓰고 그 다음 뭐 연봉 이렇게 쓰고 링크 바로 자소서 쓸 수 있는 링크 들어갈 수 있게 그것 쓰고 또 자코리안 이렇게 들어가도 홈페이지 지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지원 사이트도 적어놓고 옆에 뭐 아이디 비번 같은 거 적어놓고 합격했으면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불합격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시간이 단축이 엄청 되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아무리 뭐 이렇게 리스트업 해놨다 해도 이게 들어가고 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엑셀로 그냥 만들었고 이제 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옆에 보면 숫자 보이는데 뭐 그냥 긴박해지면 뭐 이제 좀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써야 된다고 표시도 해놓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능력이 뭔지 생각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직무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브이로그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직무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 직무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 또 본인의 능력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기업의 인재상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경영 목표나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많이 했던 실수인데, 스토리를 나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열하지 말고 그냥 이제 뭐 좀 두 갈식으로 간략하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했다, 그래서 뭘 얻었다, 뭐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 인재상 키워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사례 제시 할 때 상황이랑 행동이랑 결과가 있는데, 항상 상황이랑 결과만 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 이제 찾아보니까 주로 그렇게 많이 쓴대요. 근데 이 여기서 행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다, 근데 이 행동으로 나는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 이게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풀어가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거는 상황, 행동, 결과는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치할 수 있는 것들은 수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총학생회 할 때, 뭐 축제를 할 때 뭐 2,000명이 되면 2,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축제를 기획을 했고, 이런 기획을 할 때 이제 주점 관리나 이런 뭐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다. 약간 저는 이렇게 좀 숫자를 좀 쓸 수 있으면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전달 드리고 싶은 거는 채용 공고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학업이면 학업이 제일 일단 우선이에요. 우선인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적은 거고, 학업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강점이 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 본인이 경험한 활동이나 내용, 뭘 느꼈고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다, 이거를 좀 리스트업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시간을 좀 계획적으로 활용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그리고 학교 교내 취업 프로그램, 시창업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것도 학교 시창업 프로그램 하면 제가 4학년 때 했던 게 있는데 블로그에 올렸었거든요. 그 기록을 목적으로. 그게 그때는 저도 시창업센터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혼자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디든 기록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록하는 습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뒤에 또 좋은 선배님이 또 좋은 말씀 준비했으니까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경영학과 19학번 김경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회사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중견기업이고 이제 중견기업 경영팀에 인사팀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회사는 LNG선이라고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조선법인데, 이제 이 파트에서 LNG선 본행제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본사는 부산에 있는데 안성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고, 안성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400명 정도 되고 전사로 보면 6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제가 지원을 할 때 그래도 저만의 브랜딩을 해가지고 좀 회사에 인식을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노션이라는 협업 툴로 제작을 했었고요. 사실 이런 그럴싸하게 좀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자격증들이 사실 크게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취업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창업을 또 한번 했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했었습니다. 기간은 1년 정도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제가 물건 같은 거를 직수입 같은 거 하고 고객 응대하고 거래처 응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재미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그 총동아리 연합회라고 되게 작은 학생회가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했던 활동들이 이제 제가 취업할 때 쓰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나이트 마켓이나 청아 페스티벌, 뭐 버스킹 로드 이런 행사들 다 제가 활동하면서 했던 건데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정리를 하게 되었고 학점은 그리고 3학년 때까지는 한 2.8 정도로 그냥 출석만 했는데 딱 그 정도 나왔었고 3학년 말부터 이제 조금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딱 3.08이 됐었습니다. 저처럼 학점이 안 좋아도 그래도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좀 더 좋은 데 가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이건 사실 기본인 것 같고 ERP 이거 학교에서 경영학과 중요하다고 해서 들었었고 회계 1급도 이제 ERP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서 금방 땄었고 이제 커마 2급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필기 땄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떨어져서 그래도 총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한 20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이었고 HRM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사팀에서 조금 선호하는 자격증인 것 같은데 이제 채용부터 사람 조직 관리 이런 내용들이 있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따는데 정확하게 10일 시간을 썼고 좀 넉넉하게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진짜 딱 정신 차리고 한 일주일만 도서관 가서 열심히 하면 다 진짜 쉽게 딸 수 있는 거라서 일단은 짜잘한 거라도 땄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것들은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할 때 이 자료들이 사실 이 포트폴리오 때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걸로 저희 팀에 잘 보여서 취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던 것들 이렇게 막 적었고 그냥 활동들 같은 거 사진을 다 저장을 해놨었으니까 이렇게 안동대 신문에 올라왔던 이런 것들 캡처해서 올렸고 그리고 제가 면접을 봤을 때 이제 질문했던 것들을 예전에 정리를 해놨었었는데 저는 면접을 볼 때 3대1로 봤었고 이제 면접 시간은 거의 25분 정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자는 60명이었고 제가 1차 면접까지 합격을 해서 딱 10명 안에 들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면접 준비하거나 할 때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던 게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사람이라고 딱 그 인식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회사에서 저를 되게 좋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딱 자기소개만 이렇게 외워서 갔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즉석에서 말을 했었고 뭐 총무 지원자 김경현입니다 이렇게 하고 본인의 강점 딱 2가지만 확실하게 말을 했었고 그 이외에는 면접 보는데 긴장하지 말라고 되게 편안한 대화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이런 내용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냥 저희 포부 같은 걸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그 능력 같은 거를 솔직히 전혀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막 자격증이 뭐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본인 신입사원으로서 태도나 이런 열정 같은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질문 같은 거 했을 때 저는 그냥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걸 토대로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회사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제 회사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최소한 중견기업을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한 4천만 원 이상은 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주식 같은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 회사 주식도 계속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매입해 나가면 조금 더 뜻깊은 회사 생활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회사에 다니면서 직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것들도 이제 주식시장에 접해보면서 뭔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 사람인이라는 그 취업 포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력서를 쓸 수 있게 진짜 정리가 엄청 잘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쓰라는 것만 딱 잘 적으면 될 것 같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기업에 다 넣었는데 서류 합격은 웬만하면 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 같은 것도 가끔씩 보면서 이제 꿀팁 같은 것들 잘 받고, 그리고 이것도 지창업센터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연습하고 해가지고 면접 준비는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토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제 스펙에 비해서 좀 좋은 회사에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직접 하고 나니까 도움된다고 느낀 것들은 이제 직무 자격증이에요. 저는 인사팀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 다루는 게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HRM 전문가 이런 것들 진짜 10일만 잠깐 열심히 하면 딸 수 있는 이런 자격증들이 실무에서도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거의 업무 시간의 반 이상을 엑셀이랑 하게 되는데 진짜 하루에 4-5시간 이상은 진짜 엑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함수부터 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만지는 법을 알아야지 회사 가서도 분명히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엑셀이라 가지고 엑셀 일단 진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다양한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취업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력서 이런 것들 되게 난이도가 쉬우니까 사람인 가서 무조건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뭐 적을 게 없으면 이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혹시나 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나 좀 활동 같은 걸 하거나 뭐 학과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까 제가 했듯이 좀 6개, 9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사진이라도 딱 첨부해 놓으면 거짓말이 아닌 거고 본인이 어떤 걸 했다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정리정돈 돼 있고, 이력서만 있는 사람보다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화려하게 딱 있는 사람이 분명히 좋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그래도 자신 있는 사람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취업 준비도 사실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처음에 몇 주 동안 그냥 붙은 기업을 바로 오게 됐는데, 혹시나 좋은 곳에 취업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으면 영어는 일단 무조건 기본인 것 같아요. 못하더라도 어학 성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토익 550 커트라인까지 받고 웬만하면 600이나 700 이상 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도 80%, 90% 이상은 저보다 학점이 좋을 거고,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학점이 그 정도로 높으면 당연히 잘 따겠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최소한 3점대만 만들고 뭐 본인이 뜻깊은 활동을 하거나 적을 수 있는 것들 적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 취득해가지고 일단 원서 넣는다고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대기업 같은 데도 충분히 여러분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넣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안 좋은 스펙에서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 취업을 겨우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 강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